안녕하세요. 감성다락방 배종훈입니다. 오늘은 감성다락방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로맨스 소설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책은 공지영 작가의 높고 푸른 사다리입니다. 첫 번째 로맨스 소설로 이 소설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작품이기도 하고, 근데 이 최근에 읽었다는 건 처음 읽은 게 아니라 벌써 네 번째 읽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책을 이렇게 네 번씩이나 읽게 만드는 그 소설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여러 책 중에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첫 번째 책으로 결정했습니다. 공지영 작가님의 책은 대부분 다 베스트 소설이라서 읽어보지 않은 책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높고 푸른 사다리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많은 로맨스 소설 중에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소설 안에는 정요한 신부, 그러니까 수도사였다가 나중에 이제 신부님이 되는 정요한 신부와 소희라는 여자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랑 이야기 안에는 단지 두 사람의 굉장히 힘든 연애뿐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초기의 그 미묘한 감정, 그리고 한 사람에게 빠지고 나서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감정의 변화들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읽는 동안에 그 두 사람의 달달한 사랑의 감정이 점점점 깊어지고 또 짙어지고 하는 장면에서는 간질간질함을 느끼기도 하다가 그 중간에 헤어지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에는 스스로 속상해하고 괴롭다가 또 나중에 가서 두 사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듣고 나서는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미어질 만큼 아파집니다. 근데 그 소설의 이야기 속에는 단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도 들어있고, 또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 소설의 신빙성을, 또는 소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개연성,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설을 제가 왜 이 책을 읽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사실 저는 유럽으로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세이도 내고 유럽 여행 자체를 워낙 좋아했는데, 그래서 유럽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는 중에 새로운 여행지를 계획을 하는 중다가 수도원을 한번 저도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 공지영 작가님이 쓰신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을 서점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봉쇄 수도원, 그리고 또 유럽의 오래된 그 수도원의 건물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 또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수도사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명 깊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구나, 나도 이런 수도원들을 한번 여행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수도원 기행이 두 번째 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도 당연히 바로 사서 구입을 해서 읽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 수도원 여행들을 루트를 제가 정해서 한번 이 프랑스나 독일의 수도원들을 다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뭔가 특별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바로 이어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그 수도사인 정요한, 가상의 인물인 정요한 신부와 그 주변에 있는 미카엘 신부, 그리고 안젤로 신부 분들이 겪는 그 수도사들의 이야기, 젊은 수도사들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봉쇄된 곳에, 어찌 보면 물론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폐쇄된 곳에서 겪게 되는 그들만의 이야기도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또 근데 거기서 그 젊은, 피가 끓는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버렸을 때 그때 겪게 되는 그 괴로움, 또 현재 자신이 해야 될 운명적인 그 수도원이나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운명적 사명과 부딪힐 때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 또
그것도 다 뛰어넘을 만큼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미 어찌 보면 큰 운명이라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을 때의 절망감, 이런 것들이 이 소설 속에 너무 잘 녹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소희와 요한이 두 사람이 겪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단지 이 두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만 하는 그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삶의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요 정요한 신부의 마음도 되었다가 소희의 마음도 되었다가 또 반대편 그 두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제3자의 눈으로 그 사람 두 사람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도 봤다가 하면서 정말 여러 번 괴롭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슬펐던 소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뭔가 아프고 일상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저도 모르게 자꾸 이 책을 또 읽고 자, 요한 신부와 소희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자면 두 사람은 정말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을 어떤 운명이나 더 큰 세계에 멀리서 빠져나와서 그 두 사람을 본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고 또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극복하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자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돼요. 네, 그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더 큰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놓였다면 꼭 이게 제가 신부나 어떤 수행자의,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거나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어쨌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과의 사랑이나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것을 해야 될 때, 이것을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저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기로에 놓였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선택 앞에 저를 놓아두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 자, 이번에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360쪽에 62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지 부분의 내용을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잠깐 책을 읽는 걸 멈추고 머릿속으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다가 다시 두 번, 세 번 읽고 나서야 다음 페이지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소희의 이름을 불렀다. 사랑한다고 말했다. 사랑한다고. 우리 다시 만날 수 없다 해도 설사 다시 만나도 손길 한번 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멀리 서로 바라만 보다 돌아서야 한다 해도 사랑한다고. 이별을 앞두고 싸우다가 그 기차안 손길 한 번에 뜨겁게 입 맞추어 버린 그날들을 다시는 내 것으로 가질 수 없다 해도 사랑한다고. 내가 나를 잊고 내가 우스워져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날 돌아보지 않는다 해도 사랑한다고. 나는 기억하겠다고. 내 인생의 봄날 온갖 연두가 생명을 번지고 그 대공 위에 우리가 나누었던 눈맞춤과 입술의 비비움, 잡고 깍지 꼈던 손가락, 무수히 다채로웠던 들꽃들이 피어났던 우리 청춘의 들판을, 나는 그 숲속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벤치에 사랑한다는 말과 소희의 기억을 두고 돌아서서 걸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보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마음을 결국은 사랑에 대한 포기, 좌절이 아니라 긴 기다림으로, 굉장히 멀지만 끝없는 기다림으로 바꿔버린다면 그 사랑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을 때 그 부분에서 그런 메모를 했어요. 사랑을 기다림으로 바꿔버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모를 했던 기억. 자, 누군가를, 이루어질 수 없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보거나, 또는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내가 현재의 일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거나 아니면 현재 놓여 있는 분이라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마 답을 얻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그럼 그 질문 앞에서 답을 본인이 찾는다면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 운명과 또 그 운명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또 그 선택은 나중에 어떤 결과와 책임이 따르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소설입니다. 특히 조용히 혼자서 사랑하는 이 두 사람, 요한과 소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깊은 눈물을 한번 흘려보고 싶으시다면 비 오는 날 조용한 곳에서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